오. 평택에 먹구름이 낄 수가 있습니다. 평택이요? 네. 아, 평택은 왜? 평택. 웬 평택이죠? 평택에 먹구름이 낄 수 있습니다. 평택을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건 가운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그렇죠. 평택과 오빠랑. 연관되어 있는 오빠랑 같이 연결된 게 있어요. 김건희 씨 친오빠와 관련되어 있는 비리 아니, 의혹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빠랑 김건희 씨가 관련된 것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런 거 나오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도 사실은 되게 큰일인 것 같은데 그 이상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세 발의 피라고 봐요. 그치. 네, 세 발의 피. 저 예전에 공개 방송에 얘기했지만 그 사실은 이번 윤석열 정권 때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옛날에는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가 여의도에서 나왔지만 정권 초에 서초동에서 나왔어요. 근데 서초동에서 정권 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와, 김건희는 임기 끝나면 무조건 구속인데 이게 그냥 나왔었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뭐 하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야, 구속될 사유가 너무 많다. 많죠. 예.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클라우드 장의 또 다른 예언이 이번에는 창원이 아니라 평택이라고요. 선샤인장으로 재호칭을 바꿨습니다. 예. 햇살장으로. 예, 요새는 햇살이 많이 비치고 그래서 있다곤 하는데 햇볕이 너무 좀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또 내일 모레부터 또 구름 많이 장마가 끼고 온다고. 장마 온다고 하니까 참 예. 우울하네요. 평택. 좀 처음 들었어요, 평택. 야, 평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또 지금 특검에서도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특검에 노력하고 참고인 조사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제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이 6월, 7월, 8월 말 9월 초쯤에는 아마 사건이 불거질 거예요. 8월 말 9월 초요. 네. 곧이지 네. 않습니까? 요거 제목이다. 예. 8말 9초. 장성철 이번엔 평택이에요. 창원이 아니라 평택. 큰 거 터진다. 큰 거 터진다. 비교가 안 되죠. 김건희 평택 큰 거 터진다. 야. 왜 아프다고 하는지 갑자기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인천세관, 평택세관 마약 밀수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검이 이제 돌아가니까 관련한 이야기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네. 평택 자유무역항에 자리 잡은 한 농산물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이름은 썰라이즈 F&T. 세관 공무원 출신들이 설립한 이 회사는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 가공, 유통하는 평범한 업체로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간판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리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0억 원대 밀수 사건으로 시작해 대통령의 가족과 검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썰라이즈 게이트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썰라이즈의 범죄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녹두, 콩나물콩, 생강 같은 농산물을 원물 그대로 수입하면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엄청난 고율의 관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가공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 들여오면 관세는 대폭 낮아지죠. 썰라이즈는 바로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가공하겠다고 속여값싸게 들여온 농산물을 실제로는 아무 가공 없이 원물 그대로 시장에 빼돌려 막대한 폭리를 취했습니다. 6년간 이런 방식으로 벌어들인 불법 이익은 추정치만 무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사건 초기 세간의 의심은 최순실을 향했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썰라이즈에 나타났다는 목격담도 있었죠. 하지만 수면 아래의 진실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고모 김혜섭, 고모부 장진호, 그리고 그 정점에는 어머니 최은순 씨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들의 비리를 눈치채고 일종의 군기를 잡으며 뇌물을 챙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순 씨가 배우라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이곳 썰라이즈 앞 거대한 야적장에서 발견됐습니다. 2016년 위성사진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마당에 있어야 할 것은 농산물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흰색 점처럼 보이던 것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주차된 자동차들입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가 수입한 BMW 차량들이었죠. 농산물 가공업체가 느닷없이 수입차 야적장으로 돌변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전대 행위이며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일가와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거대한 비리를 세상에 처음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세 창고업을 하던 슈퍼마린의 이성열 대표입니다. 그는 썰라이즈의 불법 행위 때문에 자기 회사가 고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용도 지금 확보하고 있고 예,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볼 때 우리 이성열 씨 도움이 있으시면 제가 훨씬 일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자료하고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해 보신 사장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시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유선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 한번 제가 우리 이성열 씨 한번 만나 뵀으면 싶은데 실례지만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제가 지금 천안에 있거든요. 아, 천안이시면 잘 되셨네. 그러시면 혹시 오늘 왜냐면 오늘은 좀 힘들어요. 제가 출장 와 있어요 지금. 아, 무슨 다른 사업도 하고 계세요? 지금 다시 뭐 움직이려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아, 있는데 또 사업 회사 준비하는 뭐 중이시구나. 이직 때문에 일만 예. 되고 나니까 네네네. 해양수산부요? 아니야, 해양범죄수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관세사범도 하고요. 예, 그다음 예. 밀수 밀입구 예. 이런 거 이제 전담으로 특히 제가 또 평택 항쪽 주로 관심을 갖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검찰 제가 사실은 쪽이세요? 아니면 경찰 쪽? 경찰 쪽입니다. 경찰 지방청입니다. 지방경찰청.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경이죠, 도경. 예. 그러면 저희뿐만 아니라 네네. 그 피해 보신 사장님들이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도 갖고 있고. 그러시면 일단은 제가 그러면 일단 이성열 사장님 한번 만나 뵙고 예. 내일 한번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제가 올라갈 때 네네. 미리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그 그러시면 문자하고 네네. 거기 네네. 문자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제 소속이랑 아니면 명함을 한 장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좀 그러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예. 제가 오후나 모레 올라갈 때 미리 연락드리고 제가 만나 뵙고 자료 드리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그러면 먼저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지금 백들도 좋고 전직 세관 출신들이고 솔직히 검찰 경찰 제가 못 믿거든요. 워낙 자기들 백이 좋고 사건도 지금 1,000억대인데 1억짜리 만들어가 이미 재판하고 있으면서 다 축소를 시켜놨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2번, 3번씩 막 전화가 지금 협박하거든요. 예전에는 애들하고 가족까지 해코지 한다고 그렇게 공갈을 협박하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저희 회사 그렇게 다 망쳐놔놓고 그리고 어디 선 쪽에서요? 아니면은 세관 쪽에서? 선 쪽에서요. 같이 일하고 있는 놈들이. 근데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더라고요. 근데 못 납어요 그분들이. 워낙 애들이 영수도 많고 돈도 워낙 크게 째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세무서 경찰 신고 안 해본 데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접수 자체도 안 되고 이름도 제가 선라이즈로 했는데 선라이즈 F&D라면서 평택 세무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접수 받는 담당자 연락도 안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해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그 사람들을 좀 아는데 그 세관 조사계에 오래 있고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에 인맥 좋은 걸 알아요. 정치인까지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자기들이 골프 치고 돈 쓴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 사실은 그런 내용은 이제 저희도 사실은 이쪽 지금 인적 구성은 저도 예전에 파악을 어느 정도 해놨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예. 우리 이사장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자 김건희 여사의 고모부 장진호 씨가 이 대표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카 사위가 검사인데 비리 제보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러면서 적어준 연락처의 주인 최 회장은 바로 최은순 씨였습니다. 지금 최은순 씨가 쓰는 번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이들은 경쟁자를 제거하고 사건을 셔틀콕처럼 주무르기 위해 검사 조카 사위, 즉 윤석열 당시 검사의 존재를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열 대표의 신고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신고자인 이 대표의 동생과 아버지가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보복 수사가 시작됐죠. 포기하지 않은 이 대표는 2016년 경기 남부경찰청의 한 수사관과 통화하게 됩니다. 다대기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대기 간세, 다대기 간세 45%, 27%를 내면서 270% 간세 포탈을 했는 거예요. 지금 중앙지검 매사부에 그 사건 되고도 이게 조치가 없으니까
2015년, 16년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 고춧가루로 한 달에 30건에서 50건씩 돌았으면 우리나라 전체를 먹일 고춧가루 양이에요. 근데 얘들이 시장으로 그만큼 못 팔거든요. 지금 농심자회사, 태경, 뭐 대상, 대기업들로 다 빼고 있어요. 대기업들도 불법인 거 알면서 싸게 주니까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은 언뜻 보셔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데 저는 왜, 이 깊이 있게 못 들어가나.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결정적인 일단은 증거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예, 일단은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현금 담보 없이 예. 이렇게 했다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유가 그렇죠. 있겠죠. 결정이 됐었죠. 그리고 저한테 제가 민원을 정식적으로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평택세관 이거 터뜨릴까봐 저한테 계속 한국에서 사업 안 할 거냐고 해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라이즈가 국세청에서 옷 벗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세무조사를 맡고 있어요. 그거 하면 인사는 하는데 국세청에서 퇴직했다고 명함은 안 주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을 1년 반이나 봤던 경기남부경찰서 해양범죄수사대에서 이거를 처음엔 여기저기서 전화 온다, 쓸데없는 놈들 전화 온다 하다가 나중에는 막내 형사가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청장 라인 타고 돌아가 아무 사건 덮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결국 덮더라고요. 제가 본청에 이걸 미리 또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이 사건 분명히 덮을 거다, 얘들 백으로. 본청에서는 사건 중이라서 자기들이 못한다 했는데 덮으면 뭐 자기들이 판단해보고 할 것이다 이래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돈이 있어 보이진 않던데. 근데 가공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막상 오셔가지고 콩 뽑고 네. 그거를 보시면요. 네. 한 컨테이너 갖고 한 달 내내 해도 다 못 뽑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빼냐. 다대기도 만든다 해놓고 나중에는 안 만들었잖아요. 한 3년 4년 그냥 고춧가루만 갖고 와가지고 그냥 다 빼버리죠. 일단 그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고 통화 다시 한번 하시죠. 처음엔 의욕에 넘쳤던 수사관. 하지만 8개월 뒤 그의 목소리는 180도 달라집니다. 수사관은 많이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썬라이즈의 배후 세력을 직감한 것입니다. 이 수사관은 결국 좌천됐고 의욕적으로 감찰에 나섰던 관세청 과장 역시 휴직 상태에 들어갑니다. 사건을 파헤치려던 이들은 모두 튕겨져 나갔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나간 검찰 직원에게까지 자료를 넘겼지만 썬라이즈는 여전히 성역이었습니다. 예, 번호가 예. 바뀌네요. 예. 그 선라이즈 건 어떻게 됐나 싶어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나와 있어갖고, 그러세요? 제 어디로 왔는지 아시죠? 아니요. 제가 청와대로 나와 있어요. 청와대 계세요? 예, 청와대 어떤 일 하시는데? 민정수석실. 그러세요? 예. 와, 연견하셨네.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직접적인 사건은 못하죠. 예, 못하고, 예. 그 현재 상태가 어때요, 거기가? 그래, 그때 중앙지검 외사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예, 결국 바지 하나만 입금되고 계속 네, 계속 네. 그러고 있거든요. 예. 계속 그 영업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중앙지검에서 시간 끌어줄 때 수십 배를 더 했어요. 예, 수십 개를 더 하고, 예. 최근에 왜 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유일준이하고 간시청장 그거 최순실하고 연관됐다고 온 매스컴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잘렸어요, 벌써. 하고. 예, 김비. 그놈들 밑에 있는 놈들이 아직 선라이즈 뒤 봐주면서 그러고 예. 있거든요. 그때 법 개정하면서까지 하고 저 여사 죽였던 게 그 처음이에요. 그때 2013년 차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도 맞아요. 차장이었죠. 그 우리 죽일 시기에 그때 제가 전 간세청장님
하고도 저희가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전 평택 세관장님하고도 거래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미리 경고를 해줬어요. 너 집에 불 지르고 다른 놈들 도둑질 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평택을 싹 물갈이 다 했다더라고요. 물갈이 안 됐습니다. 그 하고 내나 네. 조계장하고 그놈들 밑에 있던 젊은 사람이 조사계 계장이 됐어요. 평택 세관장을 아주 무서운 사람을 넣었다 그러던데. 근데 작년에 제가 네. 거래 생강 수입을 또 진행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아니라 다를까 그 중국에서 그 선라이즈 애들이 공장 사장한테 돈을 줘가 직원들을 잡아놔놓고 돈을 네. 더 보내라고 하고. 저희도 당연히 네. 거기가 시끄럽고 그거 다 알죠. 그건 당연히 그 감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관세청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싹 물갈이 했다는 거예요. 물갈이 하면서 제일 엄격하고 제일 FM인 사람을 평택 세관장에다 배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관장은 바보예요. 몰라요? 그냥 밑 평택 세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놈들 다 물갈이 한다고 해갖고 실제로 핵심 자리는 그놈들 그대로 써요. 6년, 7년. 세관장은 바뀐 게 맞고, 예. 네, 근데 세관장은 세관장이 모르고 있다 바뀌었고요. 이거죠. 모르죠. 모르고 저만 또 밀수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대가리는 바뀌었지만 밑에가 그대로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밑에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예. 평택에 무슨 계장 누구, 무슨 계장 누구, 무슨 계장 누구 이 사람들이 예. 그대로 거기서 터줏대감처럼 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을 저한테 하나 좀 써서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네. 제가 다시 한번 녹취록하고 싹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관세청장이 그렇죠. 검찰에서 오셨더라고요. 검사가 왔어요. 이제 관세하고 아무 근데 상관없는 사람이. 그분은 청렴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 밑에 썩어 빠진 놈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고 예. 오히려 그분을 또 내부 정보 흘려가지고 그분 연맥이고 있더만요. 그런 것도 다 보내줘. 우리는 왜냐면은 예. 그분이 간 거 자체가 예. 대통령이 관세청을 개혁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냥 검사 출신이니까 이 관세 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안 먹히니까 전혀 상관없는 근데 사람. 제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스토리를 좀 예. 정확하게 좀 써주세요. 예. 스토리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침내 2019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실에 배당됩니다. 글 올린 것 때문에 전화드렸습니까? 통화 괜찮으세요? 네, 예. 네, 거기 내용이 박영선 의원님이 제기한 전 관세청장하고 인천세관 조사과장 비리 내역. 예. 예, 요거에 대해서 주셨는데 예. 뭐 다른 자료는 없는가요? 이렇게 뭐... 아니, 자료 많습니다, 아주. 아, 그러면은 예. 저희가 이제 절차가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 법무부는 이제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검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예. 뭐 다른 자료가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보내면 나중에 뭐 검찰청에서 예. 연락이 가면 이제 자료는 이제 뭐 그때 제출하는 걸로 하시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법무부에서 그러면 그러면 네, 대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 인접을 우리는 수사를 직접 안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인접할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예. 당시 2차장은 친윤으로 꼽히던 박찬호 검사. 이제야말로 비리가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찬호 검사는 공익 제보자인 이성열 대표를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죠. 그거를 제가 딱 미리 2016년 그때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국민식 문고가 국회의원들한테 싹 다 보내놨거든요. 최순실하고 경찰청장, 검찰총장, 간세청장, 국세청장 다 연루됐다고 실명으로. 그리고 이 새끼들 작업 칠 거라고 깡패를 보내든 공무원을 보내든 작업 칠 거라고 해놨거든요. 아니라 다를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지금 두 분이나 전화 왔습니다. 어디세요? 청와대에서요. 민정수석실. 왜요? 아까 낸 것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전화 오고 이제 그 다른 피해 사장님들 연락처 달라 해가지고 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화가 와요? 예. 자, 녹취록 보내드릴게요. 청와대도 못 믿어가지고 내가 다 녹취했죠. 녹취 기본. 됐어요. 아니, 아무튼 나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전화 통할 때마다 우리 이사장님이 좀
항상 저는 이제 그 우리 이사장한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몇 년 전에 그때 6, 7년, 7, 8년 전에 있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계속 거기에 묶여 있으시는 게 그게 안타깝다는 거지. 이게 보니까 위에 사람 그게- 1명 바뀐다고 해가지고 금방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 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10년 동안 매간매직했던 그 새끼들이 박혀 있으니까 그놈들이 이제 더 지랄들을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저는 뭐 고생하세요. 예, 아니 뭐 저기 우리 이사장님 아무튼 빨리 지금 어떻게든 저기 옛날 사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힘들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하시는 일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사관님도 빨리 경찰청장님 되세요. 아 저는 나이 수사관님 같은 분들이 돼야 되지. 전마씨 나쁜 새끼들이 되니까 이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않습니까? 전 나이가 차가지고 그냥 어디 이제 한지에서 그냥 조용히 보신하면서 살아야죠. 옛날에 그 민 팀장님은 뭐 하세요? 계속 지방청 수사팀에서 계세요. 아, 경기 남부 경찰서에 있어요? 예. 그 밑에 그 같이 계시던 분들은요? 다 여기 지방청 수사팀에 다 계세요. 다. 그럼 혼자만 나온 거예요? 예, 저만 나갔었죠. 네, 말도 안 되네. 참. 아니 저는 그때 저도 아무튼 저도 그때 저도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한테 조사받으신 분이 그렇게 되면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게 뭐 한민감찰과장이나 뭐 수사관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천호 과세청장이 개입하고 경찰 뭐 청장 그 라인에서 사건 듣고 그 무서히 조작해가지고 이성열이가 뭐 뒷조사해가지고 조졌다고 그렇게 신문기사 내버리고 박 계장이 언제 조사 파트에 있었습니까? 조사 파트에 한번 근무도 안 했는 사람을 조사 파트에서 제 동생 구속시키고 저 뭐 해코지했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박 계장이 저한테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거든요. 마지막에도 그렇고. 에휴,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반드시 나쁜 놈들 다 처벌하고 재밌게 한번 뵐게. 나쁜 놈들 처벌은 둘째 문제고 우리 이사장님 인생을 이제 재밌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그는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공교롭게도 이성열 대표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사건을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를 거꾸로 기소해버립니다. 이성열 대표에게 씌워진 혐의는 농산물 횡령이었습니다. 농심의 자회사인 태경농심이 수입한 농산물을 이 대표가 빼돌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납니다. 농심 태경은 애초에 그 농산물을 수입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은행의 신용장 결제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을 조회해보니 모든 것이 허위였습니다. 은행이 법원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모든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이성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00억 원대 밀수 조직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모부는 검찰이 한번 오고 말더라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는 범죄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 관세청,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한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작동했는지, 어떻게 정의를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이 거대한 진실의 퍼즐. 과연 누가 맞추고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